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오늘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재판 마지막 10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무려 2달여 가까이 10회에 걸친 탄핵재판이 이어진 건데요. 드디어 대단원의 끝을 맺는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오는 오늘은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암투병을 이유로 2차례 증인신문에 불참한 조 총장에 대해 헌재는 조 총장 측이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쳐 증인신문 방식을 어떻게 할지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에 대미를 장식하게 될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전후 윤석열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란의 핵심 인물인데요. 18일 열린 9차 탄핵재판에서 국회 측은 조 총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은 조 총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하셨다고 적혀 있는데요. 여인영 사령관도 자신이 조지호 총장에게 전화했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파악을 부탁했다고 했다는 점을 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윤석열에게 모두 불리한 증언들인데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하고 우겨대고 있지만 그날의 진실은 윤석열을 내란 수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 불법성을 증언하고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 명단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한 뒤 마지막으로 조 총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같은 증언을 한다면 국헌문란으로 인한 파면 사유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번 윤석열 탄핵재판은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내란의 수괴가 윤석열이라는 사실만 확인시켜줬습니다. 오늘 열릴 탄핵재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탄핵의 쇠기를 박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조서에서 계엄 전후 윤석열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조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첫 통화에서 국회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말했고 그 후 5차례의 통화도 같은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총장은 또 윤석열은 여러 번 전화해서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 지시했고 저는 예라고 답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검찰은 특히 윤석열은 격양된 목소리로 체포를 지시했다는 조 총장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총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이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걸었던 전화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 총장은 또 검찰에서 윤석열로부터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장원, 곽종근, 조성현 등 군과 국정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찰 최고수장의 진술에서도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이 같은 진술 내용은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공개한 조 총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서에는 윤석열이 저에게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라, 불법이다라고 했다며 뒤에 5통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윤석열이 굉장히 다급했다고 느꼈다는 조 총장의 진술이 실려 있는데요. 이로써 모든 게 다 정리된 거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사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내란 수괴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듯 보여집니다. 어디 모여있다 갑자기 들깨들처럼 때를 지어 등장한 걸까요? 권력을 향한 무서울 정도의 집착과 욕심이 인간의 본심마저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말았는데요. 정도도 원칙도 예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물어뜯어야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피하 식별마저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들깨떼가 되어버렸는데요. 여태 어디서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 나타나 자신들의 지분 타령을 하며 다양성과 통합을 소리 높여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그 어렵던 순간, 그 힘들던 순간엔 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은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숟가락 하나씩을 들고 나타난 정치 무리들, 당신들이 국힘당 일당과 다른 게 뭔지를 묻고 싶습니다. 김경수, 임종석, 김동연 등 이른바 비명계 대선 주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렸던 유시민 작가, 그 직후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유 작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을 하며 맞대응을 하고 나섰는데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청와대 오빠들과 손잡고 나가 창당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언제나 그랬듯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조아려 공천권을 낼름 받아가더니 당선되고 나니 안면을 몰수하고 이재명 대표 등 뒤에 비수를 꽂고 나선 건데요. 그러면서 이게 다양성이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냥 꼴값도 이런 꼴값이 있나 싶은데요. 최소한의 도의도 의리도 없는 겁니다.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 이런 평가도 일종의 입틀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 유 작가는 19일 공개된 팟빵 매불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무슨 힘으로 입틀막을 하냐고 반문했는데요.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 등을 비판하는 건 내부적인 다양성이고 자신들이 비판당하면 입틀막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냐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네.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하는 비판은 내부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동이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입틀막이다? 너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정치인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에 나가서도 통과 못해요. 앞으로. 당원들한테 이렇게 마상을 입히기 때문에 네. 그 경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딴 직업 알아보라고 한 거거든. 유 작가는 그러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일극체제 같은 말은 의도성을 가진 타락한 언어라며 이런 표현을 쓸수록 민주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일갈했는데요. 이재명을 두 번이나 당대표로 만든 상당수의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표현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김동연 지사,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유 작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일 통합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통합이라는 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도 안 되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통합할 수 있겠냐고 직격했습니다. 당내 통합 이슈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비명계 인사들은 자체 포럼까지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될지 의문입니다. 민주당 내부 내에서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정권 교체 못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는 분들도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정치 세력들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꼭 필요한 것 아니냐. 느닷없이 나타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어뜯기 시작한 들깨떼들. 특히 김경수라는 자는 이 정도의 욕망덩어리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냥 선비라고 생각했던 그의 본심에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라면 물불도 가리지 않을 기세인데요. 만일 자신이 어떤 역할도 못하게 된다면 온갖 폐악질과 깽판으로 내부에 적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올라서겠다며 비명계 주자들이 쟁걸음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저조한 지지율과 빈약한 당내 기반으로 역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대체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하는 걸까요? 옆에서 흔들어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를 돕는 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미 당신들은 글러먹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건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옛날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